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예후가 매우 나쁜 암입니다. 미세암이 남게 되든지 전이에 의해서 생존율 향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흡연하지 않더라도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성인병도 유발하고 황달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간에 이상인가 해서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으로 나오는. 수많은 암 중에서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암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까요? 바로 췌장암이겠죠. 췌장암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 5년 생존율이 16.5%이지만 전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예후가 매우 나쁜 암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 내외밖에 되지 않고 수술을 하더라도 유관적으로도 완전히 절제했다고 생각하지만 미세암이 남게 되든지 전이에 의해서 수술로 생존율 향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췌장암의 그 전조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뭐 CT라든가 단층 촬영인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발견을 하던데요. 그렇죠. CT나 MRI에서 발견이 되죠. 초기에 그렇게 발견이 돼도 생존율이 적은 건가요? 췌장암 자체가? 그 진단을 이제 늦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50세 이상은 국가에서 다 암 검진을 2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리고 췌장암은 불행히도 국가암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든지 평소에 뭐 고기를 많이 드시고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한번 복부 CT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단은 굉장히 쉬운데 간단한데 안 하시죠, 사람들이. 아유, 술 몇 번 드실 돈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췌장암이 증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걸리고 난 다음엔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아는 분도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이 디스크 쪽의 문제인가를 한참 찾다가 췌장암이 발견된 거거든요. 전조 증상이 진짜 이렇게 없나요? 거의 없는데 소화장애나 식욕 감퇴가 계속 될 때에도 이게 췌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에서 아밀라제, 리파제 같은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는데 췌장의 이상으로 이들 소화효소의 분비가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이 있다면 췌장은 우리 밥통 위 뒤쪽에 네. 그리고 척추의 앞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똑바로 누워있을 때 등 쪽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있는데 배에서 만졌을 때는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췌장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췌장암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니까 당뇨 증상이 생기겠죠.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당뇨가 생겼을 때 췌장암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췌장이 가운데서부터 두부, 몸통, 꼬리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두부에 췌장암이 있을 때는 담즙이 나오는 담관을 압박을 해서 황달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통증도 없는데 황달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간에 이상인가 해서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치주질환 여부와 췌장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치주질환이 있는 남성은 잇몸이 건강한 남성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년 이내에 발치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았고 흡연하지 않더라도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구강 내 세균이 만드는 발암 화합물이나 염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고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에서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더 높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췌장에 황달도 오고 허리도 좀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복부 CT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체중이 마르신 분들은 초음파로 잘 볼 수 있지만 몸집이 크거나 내장 비만이 있는 분들은 초음파로 검사하기 힘듭니다. 췌장 주위에 내장 지방층이 두껍게 덮여 있고 췌장이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암을 발견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복부 CT 촬영을
권고드립니다. 복부 CT 검사 시에 조영제 넣는 것 때문에 많이들 끓이시는데 뚜렷한 증상이 있다면 조영정강 복부 CT는 한 번쯤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고 췌장암 가족력이 있고 술, 담배를 즐겨 하신다면 한 번은 찍어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맡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 췌장암인가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와서 찍었습니다. 그럼 돈이 엄청 비싼 거고요. 누우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또 가격이 싸진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복부 CT는 많이 비싸요? 이제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네. 크겠죠. 그래서 보험을 시켜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면 한 얼마짜린데 우리나라의 국가 검진에도 빠져 있고 그걸 미루다가 췌장암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얼마 정도나 되는데 겁들을 먹고 안 가시는 건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병원이 여러 단계가 있죠.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의 장비들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수가가 굉장히 비싸고 의원급의 장비는 또 가격도 싸고 또 수가도 싸고 그렇죠. 그럼 무슨 과를 가서 췌장 검사를 하면 될까요? 내과죠. 일단은 내과, 내과. 소화기 내과죠. 예. 네. 췌장암은 또 췌장의 어디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췌장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가운데 쪽에 이제 두부, 췌장의 두부, 머리, 그리고 몸통, 체부, 꼬리, 이제 미부가 있는데 이 두부에 생기면 간, 담도, 담낭 등과 가깝기 때문에 담적 흐름을 방해해서 황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족이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장기가 많기 때문에 예후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빨리 발견해도. 반면에 체부나 미부에 생긴 암은 증상이 늦게까지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병이 꽤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주 늦게 발견되지만 않는다면 수술로 잘라내기가 용이해서 두부 쪽보다는 경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것은 췌장이 많이 혹사되면은 생기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회식을 막 해요. 평소에 많이 안 먹던 것이 그날은 공짜니까 이제 고기로 배를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소화제를 미리 사 먹어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소화를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탄 고기 자체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럼 삶은 고기는 괜찮은 거죠? 삶은 고기는 덜 하죠. 예. 그런데 고기 자체가, 적색 고기 자체가 2군 A 발암 물질입니다. 2군 A. 1군은 이제 흡연과 같은 등급인데 탄 고기, 육 가공품, 햄, 소시지, 베이컨, 그 1군 발암 물질이고 적색 고기, 소, 돼지, 양 같은 고기는 2군 A 발암 물질입니다. 그러면 부대찌개 같은 건 전혀 안 드시죠, 원장님은? 뭐 즐기지는 않습니다. 네. 췌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역시나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끊어야 하시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감자튀김이죠. 아. 감자튀김, 도넛, 스낵, 당이 많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근데 우리나라 전 같은 경우는 기름에 튀기진 전도 않지만 지글지글 하거든요. 그것 똑같습니다. 예, 그것도 안 좋죠. 아, 장마철에 부침개를 못 먹는다니요? 드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네. 그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췌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염증이 결국 암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소, 돼지, 양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 속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끼어있는 고기를 마블링이 좋다고 하면서 특등육으로 치죠.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췌장에 계속적으로 무리를 줍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에 염증을 만들고 췌장의 분비 기능에 이상을 주면서 효소가 췌장 주위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체내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염증이 쉽게 확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당인데 과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종 당화 산물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첫 글자를 따서 AGE라고 합니다.
AGE를 만들어서 성인병도 유발하고 혈관이나 장기에 붙어서 염증을 초래합니다. 또 과당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러 장기에 손상을 주는데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고 방치되면 췌장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과당은 만든 건가요? 아니면 과일에서 나오는 당이라 과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예. 과일은 우리가 다 좋게 생각하시지만 과일의 과당은 우리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단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은 비추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브릭스 몇 개 넘어가야 이게 상품이구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또 샀었는데 맛없는 과일만 좀 찾아 맛없는 먹어야 과일이 되나요?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게 또 싸기도 쌉니다. 쌉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여기 뭐 녹화하면서 술입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표정이 어쩌라고 듣고 참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꺼번에 끊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좀 줄인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원장님? 예,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 10가지를 돌아가면서 먹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제 탈선하는 거죠. 예. 그걸 하루에 한꺼번에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여기 오늘은 도넛을 먹고 오늘은 술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어떤 다 할 날 수 있어요. 예, 도넛을 먹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먹도록 노력을 해야죠. 죽어가는 췌장을 살리는 음식이 있다면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췌장에 좋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게 좋겠고 과도한 폭식과 결식하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끼 적절한 식사와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잘 씹어서 삼키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좋은 줄 아는데 우리 강아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비싼 걸 강아지만 주로 먹어요. 맛이 없잖아요. 맛있는데요, 브로콜리가. 근데 이렇게 참 사람들은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브로콜리랑 친해지기가 어렵네요.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보죠. 뭘로 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파프리카는 참 맛있는데, 네. 식습관 외에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요? 예, 올바른 수면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수면 부족 시에 염증 수치 CRP가 높게 나온 결과를 보였고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국 만성염증이 암을 초래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